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 서머셋. 이곳을 가로지르는 애플 리버는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였습니다.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던 2022년 7월 30일. 이날도 강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물 위에 몸을 맡긴 채 음악을 틀고 맥주를 마시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 45분,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푸른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사람들이 즐기던 축제 같은 분위기는 곧 아수라장이 됐죠. 애플리버는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주 경계를 흐르는 완만한 강입니다. 특히 서머셋의 리버스 엣지 캠프장은 튜빙 명소로 유명했죠. 일정 금액을 내면 튜브와 셔틀까지 제공되어 주말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022년 7월 30일,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맑은 하늘, 더운 날씨, 그리고 강을 따라 이어지는 웃음소리. 누구도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강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52살의 기계 엔지니어 니콜라이 무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스틸워터 고등학교의 17살 풋볼 선수들 6명. 그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술을 마시며 무리지어 떠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퀸튼 칼슨의 생일을 축하하러 모인 가족과 친구들 11명이었습니다. 이 세 그룹의 우연한 만남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니콜라이는 튜브를 타다 친구의 핸드폰이 강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핸드폰은 방수팩에 들어있어 흘러내려갔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스노클과 칼을 챙겨 강을 따라 내려가며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고등학생 무리와 마주쳤는데 술에 취한 그들이 갑자기 그를 보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이는 무시하려 했지만 무역적인 말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늙은 변태야, 연기를 찾으러 온 거냐? 강바닥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기어다니는 거야? 화가 난 니콜라이는 그들의 튜브를 붙잡아 멈췄고, 그러자 그들은 벌떡 일어나며 꺼져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라는 근처에 있던 칼슨 가족 그룹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생일을 맞아 강에 놀러온 칼슨 일행은 상황을 보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겠다고 우려했습니다. 퀸튼 칼슨은 아들 토니와 단테에게 저 사람 좀 진정시켜라 라며 개입을 부탁했습니다. 곧 그의 아들들과 친구들이 강을 건너 니콜라이와 고등학생 무리들 사이에 섰습니다. 특히 메디슨 코엔이란 여성은 수영복 차림으로 다가와 니콜라이에게 여기서 나가, 당장 꺼져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니콜라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그녀를 밀쳤습니다. 이 동작이 폭행이었는지 단순한 밀침이었는지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그 순간 주변의 긴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불과 20여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자를 때렸어 라는 외침과 함께 단테 칼슨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니콜라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충격에 니콜라이는 뒤로 휘청이며 얕은 강물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니콜라이는 젖은 손으로 바지를 더듬으며 일어났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반짝이는 금속, 그것은 작은 칼이었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물 위로 번쩍 올라왔고 순간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칼이라는 외침이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니콜라이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는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왔던 이는 고등학생 무리의 AJ 마틴이었습니다. 그는 니콜라이를 밀치려 했지만 그 순간 날카로운 칼끝이 그의 몸에 닿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붙잡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니콜라이는 몸을 돌리며 또 다른 이에게 칼을 휘둘렀고 3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고등학생 무리의 아이작은 친구들을 보호하려는 듯 니콜라이에게 다가갔고 손으로 그의 목을 밀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니콜라이의 칼은 아이작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죠. 강가의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메운 건 피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911로 전화했고
다른 이들은 셔츠를 찢어 피해자들의 상처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특히 아이작은 강가로 옮겨져 옆으로 누운 채 눈을 뜨고 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한 관광객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범행을 저질렀던 니콜라이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더니 곧 강가를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중 한 명은 이날의 상황이 마치 자신이 지옥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부상이 심했던 아이작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니콜라이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안경을 쓰며 변장까지 시도했지만 곧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날 공격했어요. 나는 칼을 빼앗아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요. 그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있었고 그걸 빼앗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운 나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이 촬영한 3분짜리 영상이었죠. 영상에는 니콜라이가 처음부터 칼을 지니고 있었고 공격을 먼저 시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습니다. 니콜라이는 1급 고의적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기소됐고 2024년에 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 측은 그가 공포에 몰린 상태에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그가 먼저 상황을 만들었고 심지어 여성을 가격한 뒤 흉기를 사용했다라며 계획적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당방위인지 고의적 살인인지였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고등학생 무리가 찍은 영상을 보면 분명 처음에 시비를 건 것은 그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람은 니콜라이가 확실했죠. 몇 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 행동했을 수는 있지만 대응이 과도했고 치명적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살인죄에 대해 20년, 살인미수 4건에 관해 각각 5에서 6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형은 동시 집행으로 정해졌기에 최대 20년의 징역을 살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작의 가족은 아들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작, 네가 우리 가족에게 준 17년은 최고의 선물이었어. 우리 모두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술에 취한 청소년들의 도발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성인 남성의 과잉 대응이 문제였을까? 이에 대해선 의견이 분명 나뉩니다. 누구는 술에 취한 녀석들이 죽을 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반면 그가 그냥 자리를 피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죠. 애플 리버에서의 그날은 누구에게나 평범한 여름날 중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싸움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물은 다시 평화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살을 타고 흘러간 비명과 피해의 기억은 여전히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두에게 슬픈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